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창세기 7번째 장, 완벽한 아이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DNA 이중 나선, 그리고 그 중간에 새겨진 바코드가 보이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이미지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2088년, 사랑이 아닌 공포가 아이의 운명을 설계하던 시대의 기록. 부모가 아이를 위해 선택한다고 믿었던 것들이 실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완벽함을 추구한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대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화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죠. 베이징 대학 신입생의 93%, 칭화대학은 무려 97%가 유전자 편집을 받은 디자이너 베이비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 빨간 막대, 자연수정 아이들의 명문대 진학률은 0.04% 미만이에요. 21세기 후반 베이징에서 자연 출산은 직무유기로 취급받습니다. 자연인은 사회의 낙오자예요. 다유전자 위험 점수, PRS와 크리스퍼 프라임 기술은 지능, 외모, 수명을 구매 가능한 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부모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화면을 보시면 한 부부가 상담실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 앞에는 홀로그램 메뉴판이 떠 있어요. 메뉴판을 보시죠. 질병 면역 패키지 A 20만 위안, 인지 능력 강화, IQ 130 이상 보장 15만 위안, 심미적 교정 5만 위안. 마치 스마트폰 옵션을 고르듯이 아이의 운명을 결정할 옵션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21세기 후반, 부모들은 사랑이 아닌 공포 때문에 자녀의 유전자를 구매해요. 화면 아래 상담사의 말이 보이시죠? 이건 소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아이의 평생 소득을 결정짓는 초기 투자죠. 태어난 뒤에는 늦습니다. 잠시 기술적인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공상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한 이야기입니다. 화면 왼쪽은 3세대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캐스9입니다. 특정 DNA 서열을 찾아가 이중 나선을 절단하는 방식이에요. 박테리아의 면역 체계에서 유래했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절단 후 세포가 복구되는 과정에서 무작위적인 변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요. 무너진 설계도로 이어질 수 있는 근본적 결함입니다. 오른쪽은 차세대 기술, 프라임 에디팅입니다. DNA를 완전히 자르지 않고 원하는 유전 정보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정교한 기술이에요. 이 소설 속 오류 없는 기계를 만드는 핵심 기술적 기반이 됩니다. 2089년 4월 15일 아들 지엔이 태어났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아기의 눈을 자세히 보세요. 부모가 2년치 연봉 80만 위안을 쏟아부어 설계한 완벽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아기는 울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나온 충격으로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침묵 속에서 주변 환경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아이, 하지만 무언가 빠져 있었습니다. 화면에 아기의 눈이 클로즈업 되어 있습니다. 수술실 조명이 동공에 반사되어 있죠. 갓 태어난 아기의 몽롱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본능적인 애착이나 두려움 대신 차가운 지성과 소름 끼치도록 침착한 분석적인 호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외쳤어요. 보라고, 저 눈빛을 봐. 벌써부터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잖아. 천재야. 하지만 어머니 샤오링은 본능적으로 팔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아이에게서 느끼는 원초적인 공포였어요. 시간이 흘러 지엔이 4살이 됩니다. 화면에 텅 빈 식탁이 보이시죠? 차갑고 깔끔한 공간입니다. 4살이 된 지엔의 IQ는 180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웃음, 짜증, 투정과 같은 인간적인 감정 대신 모든 상황을 데이터로 분석하고 알고리즘에 따라 행동합니다. 대화를 들어보시죠. 엄마가 묻습니다. 유치원 소풍 기대되지 않니? 지엔이 대답합니다. 기대라는 감정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긍정적 편향입니다. 소풍 장소의 불쾌지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대보다는 수분 보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4살짜리 아이의 대답이라고 믿기시나요? 5살 미술 시간입니다. 지엔은 0.1mm의 오차도 없이 베이징의 도로망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직선, 완벽한 곡선. 그때 미세한 진동으로 인해 붉은색 크레용이 검은색 경계선을 약 1.5mm 넘어갔습니다. 그 작은 흠집이 지엔의 눈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거대한 균열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류였습니다.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용납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1.5mm. 그것이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화면에 시스템 실패 경고가 보이시죠? 붉은 핏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뇌 속에 경보 시스템이 울렸습니다.
지혜는 비명을 지르며 그림을 찍고 책상을 뒤엎었습니다. 자신을 말리던 친구 메이를 밀쳐 머리에 피를 흘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엔이 중얼거립니다. 엄마, 나 고장 난 거지. 화면 오른쪽 아래에 반복되는 메시지가 보이시나요? 오류, 오류, 치명적인 오류. 완벽하게 설계된 뇌가 불완전한 현실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기술적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두 가지 핵심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적 이탈 효과, 오프 타겟 이펙트입니다. 유전자 가위가 목표와 유사한 엉뚱한 DNA를 절단하는 현상이에요. 종양 억제 유전자가 손상되거나 암 유전자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 암세포로 뒤덮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모자이크 현상, 모자이시즘입니다. 수정란 단계에서 유전자 편집이 모든 세포에 균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현상이에요. 정상 세포와 편집된 세포가 뒤섞여 예측 불가능한 질병이나 발달 장애를 유발합니다. 기술은 생명의 복잡성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화면에 저울이 보이시죠? 핵심 개념은 다면 발현, 플라이오트로피입니다. 하나의 유전자가 여러 형질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에요. 특히 대립 유전자 다면 발현은 특정 유전자가 한 가지 이점, 예를 들어 높은 인지 능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른 측면에서는 심각한 비용, 예를 들어 신경 과민성을 초래하는 유전적 거래입니다. 구체적 예시를 보시죠. 지능과 관련된 유전자 변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조현병, 조울증과 높은 유전적 상관관계를 공유합니다. 소설 속 지엔의 정서적 결핍은 이 상충 관계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초지능을 얻은 대가로 지엔은 감정을 잃었습니다. 지엔의 뇌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은 시냅스 가지치기 실패입니다. 정보 처리 용량 극대화를 위해 뇌 발달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경 연결을 제거하는 가지치기 과정을 인위적으로 억제했어요. 결과적으로 뇌의 초연결성으로 인해 모든 감각 정보가 필터링 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감각 과부하 상태가 유발됩니다. 오른쪽은 감정 표현 불능증입니다. 뇌의 자원을 인지 능력, 대뇌 피질에 집중시키면서 감정 처리 영역, 변형계의 발달이 위축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타인의 고통을 데이터로만 인식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기계적 상태가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아닙니다. 화면에 비에 젖은 차창과 넌사인이 보이시죠? 지혜는 약의 부작용을 정확히 분석한 뒤 부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완벽해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80만 위안의 가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멍청해지면 그때도 저를 좋아하실 건가요? 아버지 리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아이에게 보여준 것은 사랑이 아니라 기대였고 칭찬이 아니라 평가였음을 아이는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80만 위안. 그 돈의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적 맥락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사슬에 묶인 아이의 실루엣이 보이시죠? 목에 80만 위안 가격표가 걸려 있습니다. 왼쪽은 유전자 자본주의입니다. 생명공학이 시장 경제와 결합하여 인간의 가치를 재정의해요. 자녀는 신의 선물이 아닌 고비용 투자 자산이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유전자를 쇼핑하고 그 대가로 완벽한 성공을 요구하죠. 오른쪽은 존재론적 부채입니다. 편집된 아이들이 겪는 심리적, 사회적 부채감이에요. 자신의 성취가 노력이 아닌 부모가 지불한 비용 덕분이라는 강박관념입니다. 화면 아래 문구를 보세요. 지혜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눈동자 뒤에 찍힌 가격표를 보았다. 그것은 평생을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존재론적 부채였다. 화면에 피라미드 구조가 보입니다. 꼭대기에는 유전 귀족, 아래에는 자연인이 있죠. 그리고 부러진 사다리, 오른쪽에 세 가지 위험 신호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 제도화된 차별입니다. 영화 가타카의 현실화예요. 다유전자 점수가 채용, 보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합니다. 자연인은 하층민으로 전락해요. 둘째, 유전 귀족의 부활입니다. 노력마저 설계된 형질이 되면서 성공은 개인의 미덕이 아닌 기술적 스펙이 됩니다. 사회적 이동성이 완전히 차단되고 유전자에 기반한 봉건적 계급이 세습돼요. 셋째, 윤리적 위기입니다. 인간이 피조물에서 제조물로 격화되며 생명의 신성함과 자유의지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팽배해집니다. 화면의 피라미드 구조를 다시 보시죠. 왼쪽에 사회 구조의 변화가 나와 있습니다. 유전자 빈곤,
경제적 불평등이 생물학적 불평등으로 직결됩니다. 그리고 제도화된 차별. 기업과 사회는 다유전자 점수를 기반으로 개인을 평가해요. 자연인은 결함 박물관에 전시될 정도로 열등한 존재로 취급받습니다. 오른쪽 통계를 보세요. 작년 베이징 대학 신입생의 97%가 유전자 편집을 받은 디자이너 베이비였습니다. 자연수정 아이의 명문대 진학률은 0.04% 미만이에요. 능력주의의 핵심 약속,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붕괴합니다. 성공은 개인의 노력이 아닌 기술적 스펙이 되면서 사회적 이동성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이 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5가지 핵심 용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존재론적 부채. 디자이너 베이비가 겪는 심리적, 사회적 부채감입니다. 삶이 선물이 아닌 상환해야 할 대출금으로 변질돼요. 둘째, 대립 유전자 다면 발현. 천재성의 대가로 정신적 붕괴를 설명하는 유전적 거래입니다. 셋째, 감각질 해리. 인지 능력이 감각에 수반되는 주관적 감정, 퀄리아를 분리하거나 삭제하는 신경학적 현상이에요. 넷째, 시냅스 정전. 과도한 정보 처리로 인한 뇌의 강제 종료 현상입니다. 컴퓨터의 블루스크린과 유사하죠. 다섯째, 유전자 최적화 증후군. 특정 형질 극대화로 인해 발생하는 면역계 교란, 정서적 둔마 등 복합적 부작용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전환점입니다. 화면에 아이의 볼에 구겨진 별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샤오링은 발작하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깨닫습니다. 아이를 망가뜨린 것은 부모의 욕심이었다고. 그녀는 구겨진 별 스티커를 아들의 뺨에 붙여줍니다. 괜찮아 지혜나, 안 맞춰도 돼. 틀려도 괜찮아. 위치가 안 맞아도 별은 빛나는 거야. 구겨져도 별은 별이야. 실수하고 넘어지고 삐뚤어지는 게 당연한 거야. 사람은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란다. 무너질 권리. 그것이 이 아이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화면에 평화롭게 잠든 지엔의 모습이 보입니다. 엄마의 눈물과 따뜻함 속에서 지엔은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낍니다. 뇌 속의 알고리즘은 오류라 경고하지만 가슴은 괜찮다고 속삭입니다. 샤오링은 결심합니다. 학원도 약도 모두 끊고 아이에게 무너질 권리를 돌려주기로. 그것은 아주 느리고 서툴지만 무엇보다 인간적인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며 잃어버렸던 것,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며 되찾기 시작한 것, 그것은 인간다움이었습니다. 이 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사랑 그리고 욕망.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의 실패할 권리를 빼앗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 완벽함의 대가. 고통, 실패, 불완전함이 제거된 삶을 과연 인간적인 삶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셋째, 행복의 정의.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아니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이 질문들은 단순히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성적, 스펙, 외모를 위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강요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만듭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오늘 7장, 완벽한 아이에서 우리는 완벽함을 추구한 부모의 사랑이 어떻게 아이를 파괴했는지, 그리고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치유의 시작이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완벽한 아이는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도 없습니다. 그 불완전함 속에서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이 인간입니다. 새로운 창세기 문피아에서 연재 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